여러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 서민들에게는요,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무주택자들에게는요, 전세 난민이 되어서 서울에서 또 돌다가 도저히 안 돼서 수도권까지 밀려나는 그런 악순환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는요, 그조차도 매물이 없어요. 매물이. 전세 매물이 없으니까 결국 말입니다. 그냥 눌러 살 테니까 반전세로 합시다.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전세 난민으로 떠돌다가 결국 또 전세값이 올라가니까 이제는 월세로 바꾸는 사례들도 많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8월에 수도권 월세지수 보세요. 106.5입니다. 106.5. 이것은 역대 최고예요. 역대 최고. 이게 월세지수가 106.5라는 것은 앞으로도 더 커진다는 이야기예요. 더 커진다는 이야기. 지난해 10월부터 말입니다. 수도권 월세지수는 계속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어요.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어요. 이 말은 여러분, 서민들의 월세 부담이 굉장히 커진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걸 보면 문재인 정부가 참 야속하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요. 야속하다. 서민의 정부라고 이야기했으나 결코 서민의 정부가 아닌 거죠. 106.5라는 것은요, 7월보다가 0.5%포인트가 올랐어요. 계속 사상 최고치 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겁니다. 거듭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이게 전세의 월세화가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다른 나라에서 없는 아주 특별한 전세 제도라는 것, 이거요, 이게 주거사다리에 굉장히 효과적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전세라는 것은 그냥 돈을 갖다 주는 거잖아요. 돈을 맡기고 보정부 보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돈을 맡기고 나는 전세를 사는 거거든요. 그럼 돈의 손실은 없어. 이자에 대한 손실은 있겠죠. 내가 그 돈을 은행에다 넣으면 이자가 될 텐데 이제 이자를 안 하고 그냥 전세로 가면 이자에 대한 손실은 있으나 쉽게 말하면 원금에 대한 손실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월세가 되면 이게 상황이 달라요. 월세가 되면 매월 돈을 내야 돼요. 매월 월세 지수가 높아지면 높아지는 것만큼 더 많은 돈을 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00만 원, 200만 원 너무 작은가요? 200만 원 최저임금도 안 되니까 뭐 300만 원 월급 근로자가 있다. 이러면 매월 50만 원씩 월세로 나간다고 생각을 하면 충격입니다. 여러분, 매월 50만 원 저축하면요, 2년이면 1200만 원이에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2년이면. 그런데 그 돈마저도 이제 없어지니까 무주택자들에게는 월세 지수가 높아지고 전세의 월세화가 빨라지면 빨라지는 만큼 삶이 고달퍼진다는 겁니다. 문제는 앞으로는 더 높아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는 이게 한국부동산원 통계입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는 좀 낮아요. 2021년만 하더라도 1월만 하더라도 96에서 97, 98 뭐 여기 왔다 갔다 했는데 7월부터는 여기도 100일까지 넘어갔죠. 8월에는 더 올라가고 결국은 앞으로 월세의 전세화가 굉장히 빨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빨라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세금이 워낙 많이 올랐습니다. 전세금이. 임대차 3법을 시행한 후에 전세금 한번 보세요, 여러분. 2020년 7월에 서울 평균
전세가입니다. 4억 9,922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7월에는 6억입니다. 6억 3,483만 원이에요. 차이가 얼마나 나나요? 적어도 1억 한 3천만 원, 1억 한 3,500만 원, 1억 3,500만 원 차이가 나나요? 여러분 1년 동안에 뭘 하면 1억 3,500만 원을 벌 수 있을까요? 도둑질이요? 강도질이요? 아마 도둑질이나 강도질을 해도 1년 만에 1억 3,500만 원을 더 벌 수 있는 일은 없을 거예요. 오죽했으면 젊은이들이 나는 벼락거지가 됐다 하면서 돈을 빌려서 이자가 싸니까 코인에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하고 비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비투에서 벌은 돈으로 연끌해서 집을 살려고 하겠어요. 워낙 지금 집값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워낙 집값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 말입니다. 결국 전세 난민은 이제는 월세, 진짜 죄송한데요. 그냥 쓰겠습니다. 월세 거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세 난민이 결국 월세 거지로 지금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아주 처참한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처참한 이야기. 저는 문재인 정부가 이 정도로 지금 국민이 고통스러워하는데 부동산 정책은 요지부동이라는 자체가 참 안타깝습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이야기 아예 안 나오죠. 지금은요.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권력이 먼저고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엉켰습니다. 모든 게. 부동산 정책 하나의 어떤 실패가 경제 전반을 지금 완전히 망치고 있거든요. 왜곡이라든가 편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동원이 되기 때문이에요. 금융정책도 관치금융이 심해지죠. 통화정책도 이게 맞나 싶을 정도고요. 물가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나마 최악의 산업정책은요. 근로자들이 아니고 경영자들이 발부둥 치면서 노력하는 바람에 그나마 좀 낫다예요. 대신에 중소기업 정책은 지금 엉망이잖아요. 지금 중소기업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한결같이. 욕이 막 나와요. 욕이. 제가 여기서 차마 입에 답지는 못하겠는데요. XXX 이렇게 나옵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부동산 정책 하나가 골마 터져서 지금 다른 경제로 전부 전이되고 있는 모양새. 전이되고 있는 모양새. 이게 여러분 결국 퍼준다. 이런 것들이 나라 경제를 망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게 너무나 솔직히 안타깝습니다.